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이영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 세종대왕은 과연 성군인가 2부입니다. 이영훈 교수는 세종대왕이 양천 신분제도를 확립하고 노비들을 사람 대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군이 아니라 주장했다는 것을 일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또 세종대왕을 무엇으로 폄훼하는지 알아보고 그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교수의 방송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종은 비가 양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 소생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종부법이라 합니다만 양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종은 대단히 그 강인한 군왕으로서 나의 백성인데 누가 노비가 있단 말이냐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적인 군왕이 태종이었는데요. 그 세종이 들어와 가지고 신하들이 이제 그 강인한 군왕 태종이 죽고 나니까 세종이 이 교수는 세종을 비하하기 위하여 태종을 띄웁니다. 고려 시대로부터 이어오던 노비 종모법을 폐지하고 노비 종부법이란 개혁 입법을 했다고 말이죠. 그런데 모자란 세종은 다시 노비 종모법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세종을 비하했습니다. 고려 시대 때부터 존재하던 노비 종모법에서 태종이 종부법으로 했다가 다시 종모법으로 바꾼 진짜 이유는 쏙 빼버리고 그저 세종이 바보짓 했다고만 주장합니다. 노비 종부법 시행 후 나타난 부작용이 여종이 임신을 하면 갑자기 양반의 첩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이를 양반으로 신분 세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원정 출산이 아니라 양반집 뻐꾸기 출산이었죠. 그 당시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확실한 혈연 관계가 입증되는 모교 혈적을 따라서 고심 끝에 다시 노비 종목법으로 환원이 됩니다. 이후에 노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우선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이 자유롭게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알아보았듯이 태종 때 벌써 노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교수는 노비 종모법 때문에 노비가 증가했다고 불과 몇 분 전 자기의 발언을 스스로 탄핵합니다. 고려시대 때는 양인과 천민의 결혼이 허락되지 않아서 노비 종모법을 시행해도 노비가 증가하지 않았는데 세종 때는 노비 종모법도 시행되고 결혼도 허락해서 노비가 마구 증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서서 노비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짐승 취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이 교수가 그 짐승들과 양인들이 결혼을 하기도 했다는 그것은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간을 즐기는 변태들이었다고 하려나요? 만일 양인과 노비의 결혼이 자유로웠다면 그것은 노비들도 사람 대접을 받고 사는 세상이었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그렇게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되었습니다. 노가 양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 노가 그 고려시대 이래로 그것은 강하게 금지되고 있다 했는데 태종 역시 그것을 금지를 하고 그 자식들을 속공을 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법은 세종 때도 형식적으로는 존재합니다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러다 이 교수는 세종 때 노비 종모법 시행과 양천 교혼의 허락이 노비 숫자의 폭증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양인 남자와 천민 여성의 결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천민이 생겨났는지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양천 교혼 금지법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실행되지를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실행되지 않았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교수의 그것이 없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가 또 시연됩니다. 가 된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종부법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노비일 때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법이 세종 때에 걸쳐서 세종에서 단종 때에 걸쳐서
정비가 됩니다. 확립이 되고 그게 경국대전에 참 조선의 금석지전 노비 종모법이든 종부법이든 두 가지 다 자식들의 신분 세탁이 가능했었고 그런 이유로 양천교원 금지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중 한 명이 천민이면 아이들은 천민이라는 법이 제정됩니다. 너희 아이들이 천민으로 자라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천민이랑 결혼 같은 거 생각하지도 말라. 라는 아주 확실한 양천교원 금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천교원이 일어났다면 천민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다는 반증은 아닐까요? 아무튼 이 교수는 세조 때 시행된 일천즉천법 때문에 노비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또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비 증가가 세종의 잘못이지요? 또 세종은 노비의 법적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 세종이 등극을 하고 나서 세종 4년에 그런 법을 만듭니다.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게 되면 교형에 처한다 이랬습니다. 이전까지는 법적 보장이 완벽했던 노비들의 권리를 세종이 모두 박탈한 듯이 선동을 합니다. 모든 법에는 입법 취지가 있고 그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부당해야 부당한 법인 것이지 그저 선동을 위한 선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세종대왕과 관련된 이영훈 교수와 박현모 교수의 역사 논쟁은 주간조선 지상 논쟁 세종은 정말 노비 폭증의 원흉인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교수의 노비 관련 주장들을 박현모 교수가 모두 반박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로 듣는 것보다는 직접 읽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으로 마음씨가 너그럽고 양반 사대부들에게 참 성군으로 칭송받는 받았던 성군이지만 그는 양반 사대부들의 성군이었고 과연 일반 민중들 민서들의 입장에서 성군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양반 사대부의 성군이었다. 노비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제가 생각하는 성군은 이 교수는 임금의 업적 평가를 노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공산주의에 심취하여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좌파학자라고 주장하면서 좌파적 역사관을 설명하는 자리라면 당연히 그의 말이 일리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보수의 탈을 쓰고 보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척하면서 수많은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젊은이들에게 좌파적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 우파의 싹을 잘라버리는 정말로 극악무도한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은 이영훈 교수의 세종대왕 관련 방송 비평 2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